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우어줄라 폰데어 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이 러시아를 규탄하는 연설에서 우크라이나의 사상자 수를 언급했습니다. 그녀는 지금까지 10만 명 이상의 우크라이나군이 전사하고 민간인도 2만 명 이상 사망했다고 말했습니다. 전사자가 10만 명 이상이면 이 수치는 엄청난 겁니다. 통상적으로 전투 중 부상자가 전사자의 3배가 된다는 점, 그리고 실종자까지 감안하면 전투 손실이 40만 명 이상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폰데어 라이엔은 자신의 추정치가 어디서 나왔는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사상자수 언급 부분은 EU 집행위원회 웹사이트에서 삭제된 뒤 나중에 편집됐습니다. 우크라이나군 전사자가 10만 명 이상이라는 그녀의 발언은 충격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녀는 누군가에 의해 실책을 받았는지 부정확성을 지적해준 사람들에게 감사한다면서 러시아의 잔인성을 부각시키기 위한 의도였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폰데어 라이엔은 연설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전쟁 범죄 혐의를 다룰 특별재판소를 소집하라고 유엔에 촉구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재건에 동결된 러시아의 국가자산과 기업가의 돈을 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우크라이나의 피해를 6천억 유로로 계산하면서 이는 EU가 동결한 러시아 자금 3,190억 유로보다 훨씬 많다고 주장했습니다. 폰데어 라이엔이 말한 전사자 수 얘기로 다시 돌아가보면 10만 명 전사는 9월 말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부장의 평가보다도 많은 수치였습니다. 당시 쇼이구 부장은 우크라이나군 전사가 6만 1,000명 이상으로 이는 러시아군 손실의 10배 이상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키예프 정권은 폰데어 라이엔의 추정치를 부인하지는 않았지만 불쾌감을 표명했습니다. 젤렌스키의 대변인 세르기 니코포로프는 그러한 민감한 정보는 잘로지니 참모총장이나 레즈니코프 국방부장 또는 대통령만이 발표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강하게 어필하지는 않았지만 네가 뭔데 그런 걸 떠드느냐는 눈치였습니다. 한편 11월 초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양측에서 10만 명씩의 병력과 민간인 4만 명씩 사망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겨울 시즌이 적대 행위를 중지시키고 협상을 위한 기회의 창을 열 수 있다고 말해 키예프를 격분시켰습니다. 폰데어 라이엔의 연설이 논란을 빚자 메드베제프 전 러시아 대통령도 한마디 했습니다. 그는 폰데어 라이엔의 자체 검열이 굴욕적인 행위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녀가 꼬리를 내림으로써 미국의 꼭두각시라는 것을 증명했다고 메드베제프는 말했습니다. 그는 더 북한 딱지에 올린 글에서 우어줄라 이모가 워싱턴의 보색에 머리를 찰싹 맞아 아파하는 것 같았다고 조롱했습니다. 메드베제프는 이제 이유는 없고 미국의 51번째 주만 남았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세르게이 나리슈킨 러시아 대외 정보국장이 리아 노보시치와의 인터뷰에서 폴란드의 야심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폴란드가 우크라이나 내정에 간섭하면서 군사적, 인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은 데는 다 속셈이 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대외 정보국이 수집한 정보에 따르면 폴란드는 서부 우크라이나의 르보프, 이바노 프랑코프스크, 체르노필 지역의 합병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폴란드 정부는 국민 저변에서 영토 반환에 대한 여론이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폴란드에 거주하는 우크라이나 민족주의 피해자들의 여론을 수집해 합병을 위한 마중물을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우크라이나 극단주의자들이 폴란드 주민 10만 명을 살해한 볼린 대학살과 관련해 키예프에 배상 요구를 할 것이며 이를 우크라이나 서부 지역 평화과 연계시킬 작정입니다. 과거 폴란드 영토였던 볼린에서는 소장농이었던 우크라이나인들이 독일의 폴란드 침공을 환영하면서 그동안 반목해왔던 폴란드인들을 학살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인들은 나치 독일에 부역해 폴란드인뿐만 아니라 유대인과 집시들도 살해했습니다. 폴란드는 지금 마음이 급합니다. 나토가 겨울에 모스크바와 협상이라도 하게 되면 그동안 우크라이나에 투자한 것을 본전도 찾지 못하지는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우크라이나에 1,000명이 넘는 용병을 파견해 이미 밝혀진 것만 100명 이상이 전사했습니다. 또 군사 지원도 아끼지 않았고 우크라이나 난민을 위해
돈을 펑펑 썼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미사일이 떨어져 자국민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미사일 낙탄 사건과 관련해 폴란드가 미적지근 넘어가자 폴란드인들의 분노도 상당합니다. 표면화되지는 않았지만 우크라이나군 총사령관은 민간인 2명을 죽인 혐의로 전범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폴란드가 우크라이나에 무슨 죄를 졌길래 과거 10만 명이 학살당하고 이번에 미사일로 피해를 보느냐는 것입니다. 이 모든 희생에 대해 폴란드 두다 대통령은 후한 보상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공짜는 없습니다. 그래서 서부 우크라이나의 영토를 병합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읽어볼 만한 논평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타이완 지방선거 결과에 관련된 러시아 리아 노보스티의 평가입니다. 21개 시장과 현장을 선출한 타이완 지방선거는 국제적으로도 상당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리아 노보스티는 워싱턴이 타이완에서 압도적 패배를 당했다는 제목으로 선거를 분석했습니다. 그저 아시아의 작은 섬나라 정도로 여기지 않고 국제 질서에서 타이완 지방선거가 갖는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리아 노보시즈는 타이완의 차이원 정통을 여성의 모습을 한 친미 젤렌스키 광대라고 표현했습니다. 러시아와 척질 이유도 딱히 없는데 우크라이나 분쟁이 발생하자 일방적으로 키예프의 편에 서서 젤렌스키 정권을 옹호해온 데 대한 감정이 사설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차이원 총통이 선거 패배에 책임을 지고 당 주석직에서는 물러났지만 언제 또 제2의 펠로시가 타이완을 찾을지도 모르겠다고 적었습니다. 리아 노보시즈는 민진당이 베이징을 자극해 지역 갈등을 일으키고 서구적 가치를 타이완에 심어왔다고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타이완이 미국 민주당 모델을 적용했다고 말했습니다. 방역과 관련된 미국 민주당주와 공화당주의 차이를 언급했습니다. 민주당 지역에서는 의료, 경제, 사회적 재앙이 발생했는데 타이완도 마찬가지라면서 전 위생부장 천수중이 타이베이 시장 선거에서 패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러시아는 타이완이 사실상의 독립국가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무슨 가치를 도입한다면서 우크라이나와 닮아가려 했다고 시작했습니다. 그냥 완충국으로나마 교류할 건 교류하면 되는데 왜 키예프처럼 외국을 끌어들여 중공과 대립각을 세웠느냐는 의문입니다. 리아 노보시즈는 타이완 민진당이 중공에 대한 증오에다 전쟁 분위기에 편승했을 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타이베이 시장으로 당선된 짱제스의 손자 짱완난에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가 총통이 될 경우 신중 정책을 추구하기보다는 정상성을 회복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서방과는 굴종적 관계가 아닌 상호 존중 관계에 기반하면서 중공과는 경제 협력을 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필리핀의 마르코스 봉봉이 중공과 미국 지도부를 모두 만나 관계 확장과 합리성을 추구한 것과 같은 모델로 나아갈 것으로 리아 노보시즈는 분석했습니다. 국제관계의 균형과 합리성은 오늘날 많은 정치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